평생을 공장에서 보낸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유산을 기대하며 금고를 찾았죠. 하지만 금고 안에서 발견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아버지를 찾아왔는지,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에게만 5억 원이 남겨져 있었죠. 과연 이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보낸 박철수 사장이 병상에 누워 있었죠. 아버지, 이제 공장 문 닫으셔야 해요. 장남 박민수가 병실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죽으면 닫겠지. 그게 아니라요.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할게요.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한테 맡기면 일주일 만에 망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옆에 서 있던 둘째 박민정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안 주시면 저한테라도 지원 좀 해주세요. 카페 차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돈만 날린다. 셋째 박민호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학원 차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교육 사업이 잘 되거든요.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돈 타령만 하는구나. 병실 문이 열리며 막내딸 박민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미역국 끓여왔어요. 또 왔냐? 바쁠 텐데. 바쁘긴요. 아버지 보러 오는 게 바쁠 일이에요? 민희는 상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민희야,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냐?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요? 별로요.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철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네. 당연하죠. 아버지 입맛에 맞게 간 맞췄는걸요. 형제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민희만 남아서 아버지 곁을 지켰죠. 민희야. 네,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적어둬라. 민희가 급히 펜을 찾았어요. 825라고 써라. 아버지 생신이네요. 맞다. 그런데 금고가 어디 있는지는 말 안 해줄 거야. 민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찾을 만한 사람이 찾겠지.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병실에는 기계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닷새 뒤 철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고인이 평생 성실하게 사셨죠. 공장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자녀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형, 아버지가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셨대요. 민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뭔데? 825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제 금고만 찾으면 되는구나.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공장에 있을 거야. 내일 다 같이 가보자.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네 형제가 공장으로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가동을 멈춘 공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어디부터 찾아볼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사무실부터 뒤져보자. 민수가 앞장섰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을 모두 열어봤지만 금고는 없었습니다. 민정이 벽을 두드려 봤어요. 벽 속에 숨겨놨을 수도 있어.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분이 아니야. 민희가 말했습니다. 너는 뭘 안다고 그래?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형, 왜 그래요? 아버지랑 제일 친하게 지낸 척 하더니 공장 창고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중재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찾자.
민희의 얼굴이 상했어요. 금고 위치도 모르잖아. 커다란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기계들 사이에 있을 거야. 민정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민수가 오래된 절삭기 뒤를 살펴봤어요. 여기 뭔가 있다.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기계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찾았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열어볼게. 민수가 금고 앞에 앉았어요. 잠깐, 왜 형이 여세요? 민정이 항의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비밀번호 알려준 건 민이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민희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나 하세요. 결국 민수가 825를 입력했습니다.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뭐가 들어있지? 민정이 목을 빼고 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아니라 두꺼운 노트와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실망스러워했습니다. 민희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가족 기록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부터 열어보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4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각자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이네. 민정이 자신의 통장을 펼쳤어요. 잔고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50만 원? 민수도 자신의 통장을 봤어요. 30만 원밖에 없네. 민호의 통장도 비슷했습니다. 70만 원이야. 마지막으로 민희의 통장을 펼쳤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5억? 민희 본인도 놀라서 통장을 다시 봤어요. 이게 맞나요? 민수가 통장을 뺏어서 확인했습니다. 진짜 5억이야. 민정이 소리쳤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민호도 당황했습니다. 왜 민희만 이렇게 많아? 민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정말로.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뭔가 말한 거 있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그랬지? 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 정말 아니에요. 그럼 왜 너만 많은데? 민정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부터 봐야겠어. 민정이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 마이너스 3월 15일 병원 심부름 5만 원 입금. 6월 2일 공장 일 도와줌 10만 원 입금. 내 기록이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 마이너스 2월 8일 명절 인사 5만 원 입금. 9월 1일 생일 축하 10만 원 입금. 민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민호 마이너스 1월 20일 이사 인사 10만 원 입금. 4월 10일 아플 때 약 사다 줌 15만 원 입금.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희는 민정이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 민희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민희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미역국, 매주 금요일 반찬, 매월 둘째 주 병원 동행, 명절마다 3일간 간병.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민희의 이름이 가득했어요. 입금액도 매번 50만 원씩.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어요. 거기에는 큰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온 날만큼 돌려준다. 아래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도 붙어 있었어요.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해놨네. 아버지가 변호사까지 만나서 정리하신 거야.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희가 노트를 받아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구나. 우리는 뭐가 된 거야? 민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별로 안 갔으니까. 민수가 벽에 기대섰어요. 거의 안 갔지. 민정이 고백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잠깐. 민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좋아서 간 건데요. 좋아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셨을 것 같아서요. 민호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돈 타령만 했구나. 맞아, 갈 때마다 뭔가 달라고만 했지. 민정도 후회했습니다. 민수가 공증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소송 걸어도 소용없겠네. 형, 그러지 마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왜? 너는 좋겠지. 5억이나 받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잖아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민우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 했는데. 공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계들만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저는 이 돈 다 필요 없어요. 뭔 소리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눠 가져요. 민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아버지 뜻에 어긋나. 맞아.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거야. 민호도 말했습니다. 민수가 벽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후회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희가 위로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민정이 노트를 넘겨봤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찾아간 날짜가 다 적혀 있네. 얼마나 안 갔으면 이렇게 적을까? 민호가 자조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집에 갈래. 형, 같이 아버지 무덤 가요. 민희가 제안했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가? 그래도 아버지세요. 민정이 먼저 나갔습니다. 미안해, 민희야. 형 언니가 못되게 굴었어. 언니도 서운하셨을 거예요. 민호도 자리를 떴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 실망 많이 하셨을 거야. 결국 민희 혼자 남았습니다. 금고를 다시 정리하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 쓸게요. 공장 밖으로 나오니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덤은 같이 가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더 미안하지. 네 명이 함께 아버지 무덤으로 향했어요. 길에서 민정이 물었습니다. 민희야,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돈 모아두신 거? 정말 몰랐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순수하긴. 민호가 웃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니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아버지, 저희가 못났어요. 민수가 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정도 따라했어요. 민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희가 마지막에 절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형들 언니들도 아버지 사랑해요.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 꽃들을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으셨을까? 민정이 물었습니다. 들으셨을 거야. 민희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희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좋은 일에 써라. 네, 그럴게요. 한 달이 지나고 민희는 형제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만날 장소는 아버지 공장이었어요.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명이 공장 사무실에 앉았어요. 민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민정이 궁금해했어요. 장학재단 설립 서류예요. 장학재단? 민호가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민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박철수 장학재단이요.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민정이 물었어요. 같이 운영했으면 해서요. 우리가? 네, 아버지 자녀들이니까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별로 없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하죠. 민희가 아버지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아버지가 정성을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성으로 갚아야죠. 민수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동참할게. 민정이 손을 들었어요. 나도. 민호도 따랐습니다. 민희가 웃었어요. 그럼 다 같이 해요. 어떻게 도와주면 돼? 민수가 물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것으로요. 형은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운영 도와주시고. 알겠어. 민정 언니는 아이들 좋아하시니까 학생들 상담해 주시고. 그것도 좋겠네. 민호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학습지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박철수 장학재단이 시작되었어요. 첫 장학생으로 동네 공장 직원 아이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네 형제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데. 민정도 웃었어요. 장학재단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박 사장님 자식들이 효자네.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 한다더라. 민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이제는 형제들도 돌아가며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장학재단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민희가 보고했어요. 이번 달에 학생 5명 더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실 거야. 민정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 꽃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지만 그 자리에 장학재단 사무실이 들어섰어요. 아버지의 정신이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날만큼 돌려준다. 민희가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정성도 결국 돌려받는 법이었어요. 네 형제는 그날 이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달 모여서 장학재단 일을 의논했고 명절에는 꼭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금고의 비밀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정성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가르침이었죠. 긴 시간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 구독자님 댁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게요. 감사합니다.